짧은 크립토 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7,200불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7,200불대에서 쭉쭉 미끄러지곤 했었던 비트코인, 이번에는 과연 그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트코인들은 역시 비트코인을 따라서 펌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182불대까지 올라갔는데요. XRP는 오늘도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새로 나온 소식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렸었던 영상이 있었죠.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제가 XRP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도 전하는데 어제 소식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댓글들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은 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벌집을 쑤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컨텐츠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글과 이제 또 답변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오늘 나온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라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그런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팔로워가 5만 명, 꽤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명 분석가들도 이 사람을 팔로잉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알트코인 살인마라고 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남기고 수익을 내는 사람인데 좀처럼 XRP에 관련된 분석은 올리지 않는데 어제 웬일로 XRP에 관련된 분석을 올렸습니다. 24센트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남긴 것인데요. 과연 다른 알트코인 따라서 이제 XRP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지 제가 기대를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XRP 차례가 되면은 XRP 상승할 차례가 되면은 왠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또 떨굴 것 같습니다.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일단 제가 틀렸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토로라는 암호화폐 및 상품 등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이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토로 리포트에서 이야기해주기를 이 글로벌 이토로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54% 정도가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멤버들 중에 이제 텔레그램 사용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오히려 XRP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반된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순위를 보게 되면은 1등이 XRP,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스텔라, 대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븐 디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태국의 시암 커머셜뱅크 아시죠? 리플사의 고객이자 리플사와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아시아계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암 커머셜뱅크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고객일 뿐만 아니라 리플사에 투자도 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리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SBI도 마찬가지고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은행들 및 회사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리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작년에 마찬가지로 여러 회사로부터 리플사는 엄청나게 투자를 또 받게 되면서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회사들은 왜 계속해서 리플사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조금 있다가 이제 댓글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를 쓰레기 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XRP를 활용한 송금, 이 ODL 활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호주. 보시면은 송금량이 확 늘어났죠. 그 다음에 멕시코.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최근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가지고 그 송금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XRP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결국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량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예고를 드렸었던 이 리플을 읽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는데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악플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악플 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차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제 자신도 약간 답답한 것이 제가 예를 들어 방송을 1년 넘게 하면서 1에서 10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 내용에서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달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냉철한 관점을 가지고 XRP를 바라보실 수도 있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많이 힘들어 하셨던 이주님께서는 이 삼진제약을 이제 매수를 들어가셔가지고 한 달 만에 35% 수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축하를 드립니다. XR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속만 썩였는데 이 삼진제약으로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마니아라는 분께서는 XRP는 펌핑이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련 갖지 않을 만큼 소량만 가지고 계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정월 대보름이라는 분께서는 세력은 리플, 그러니까 XRP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은 볼 가치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는 또 들어와 주셨네요. 그 다음에 성민님께서는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처음처럼님께서는 공포에 사고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리플 갖고 있냐 대단들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XRP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몇 번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분은 비트코인으로 갈아탄 후에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축하는 드리는데 저도 비트코인이 있다니까요. 지금 몇 년째 모으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많이 못 샀지만, 그 다음에 XRP 진심으로 손절할 종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은 개미털이, 그 다음에 마토야 리플 손절했냐? 손절 안 했으니까 방송하고 있지 임마. 뺀질뺀질 깐죽깐죽하게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줬는데, 사실 2020년도에 들어서는 암호화폐 전체를 추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유튜브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들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계속해서 추매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털으면서 단 한 번도 익절 기회를 주지 않았고 구조대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는데, 이제 얼핏 보면은 나름의 이렇게 철학이 있으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세력의 동향과 움직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8개나 받으셨어요. 보시면은 와, 이분 말씀이 맞네.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써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XRP 던져라 이거죠.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방송도 잘 안 보게 되네요. 투자가 어렵네요. 이렇게 여러가지 힘든 이야기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손절이 답입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보게 되면은 이 보시면은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웨스턴 유니온이나 코인온 트랜스퍼도 수수료가 굉장히 싼데 굳이 리플넷을 활용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XRP가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에서 거의 과장을 안 하고 수십 번 정도 언급이 된 그런 부분들이죠. 언급을 해주신 웨스턴 유니온에서 지금 XRP를 테스트를 해주고 있고, 코인온 트랜스퍼는 리플넷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노스트루 보스트루 어카운트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어야만 해외 송금이 지금 현재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묶여 있고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돈을 미리 넣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통화가 가치가 급락하게 돼버리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를 또 해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던 그런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누구였죠? 와이오밍주였나요? 그쪽에서 블록체인 담당자 케이틀린 롱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송금을 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P2P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거쳐가지고 가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금 손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비교적 싼 송금료를 받으면서 재송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기존의 은행들이나 작은 송금업체들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XRP를 활용하게 되면은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를 없앨 수가 있어요. 막대한 자금을 미리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제 송금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빠르게 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RP를 활용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묶여있는 21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죠. 그 돈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조금만 조사를 해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송금을 할 때 직접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미리 넣어놓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XRP를 활용해서 돈을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라는 것이 이제 리플사의 목표라고, 1차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을 보게 되시면은 없어, 리플을 빨면 처음 울린 개미들이 와서 봐주니까 조회수 때문에 올리는겨. 그 다음에 원투데이 코인 합니까? 우와,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시네요. 원투데이 코인 합니까? 그냥 이빨을 터는 거죠. 냉철하게 코인 하는 사람들은 리플 안 사죠. 근데 니들은 여기 왜 들어왔어? 괜히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싸가지가 없으니까 차단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미뤄봤을 때 그냥 놔두면은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제 욕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글을 썼으면은 절대로 차단 안 해요. 자, 보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XRP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몰라서 투자를 하고 나보다 멍청해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제 해외 쪽에 XRP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뭐 국내에도 그렇겠지만은 단순히 나보다 멍청하기 때문에 XRP에 투자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또 언급을 드렸다시피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리플사에 투자를 할까요? 리플사는 XRP를 국제적인 브릿지 커런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XRP 망한다라고 리플사는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정말 여러분들보다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리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될 대로 대라님 언제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가지고 XRP는 손절이 답입니다. 온갖 호재성 찌라시 뿌리고 저놈들은 팔아먹고 머니그램도 받자마자 팔고 좋은 거면 반이라도 홀딩하지 왜 다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XRP를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실 분들은 저는 언제든지 손절을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가 XRP를 가격 펌핑 시키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표현하곤 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걸려있는 소송만 몇 개인데 리플사가 나서가지고 XRP 가격을 펌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소송이 몇 개가 추가로 걸릴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직 미국 내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나 분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 머니그램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런 송금업체가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보니까 안타까운 게 XRP 때문에 2천만원 손해보고 손절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더로 넘어오시면서 회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제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남매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철님도 항상 저를 도와주신 분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언급을 못해드렸지만은 도와주시는 분들 전부 다 모두 감사를 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플들을 또 잠깐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XRP를 던지고 떠난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XRP 위치리스트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XRP를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오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XRP를 던지고 다른 코인들로 가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라고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 내시면은 잘하셨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때때로 방송에서 분산 투자는 물론이고 이제 답답하고 못 견디실 분들은 다른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관심이 없으면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화를 쌓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 도움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저도 지금은 풀타임 유튜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XRP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암호화폐와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제 방송이 크게 도와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XRP 가격이 나중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당장 올라가면 좋은 이유는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라고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용이 좀 두서없고 길어져가지고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XRP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리플사가 이뤄놓은 성과가 항상 가려지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은행같이 보수적인 기관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리플사는 수백 군데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죠. 그리고 페루 쪽의 한 은행에서는 XRP를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센텐들 뱅크 같은 은행들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리플사의 고객이 되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상 초반에 이 문구가 항상 나오죠. 여러분들 XRP 안 내키시면은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저 문구조차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제가 XRP를 팔아먹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XRP를 던지고 비트코인에서 수익 보신 분, 이더리움에서 손해를 메꾸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리플사 주식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리플사가 IPO 하면은 그때 또 주식을 사면 되겠죠.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클릭 딸깍딸깍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